안녕하세요.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.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S&P 500 지수 같은 그런 지수 인덱스 펀드 ETF를 요즘에 보통 사죠. 그 ETF를 사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을 선택해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 있죠.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,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를 꾸준히 사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굳이 개별 종목을 투자하겠다면 그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. 대표적인 인덱스인 이제 S&P 500 같은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연 평균 수익률이 10% 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 평균 10% 넘는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 채널이 아무래도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얘기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기업의 그 가치와 상관없이 시세 차익만 노리는 그런 투자 방법은 열외로 하고 가치 투자에 관련한 방법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세 가지 방법은 이제 그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관한 방법인데요. 일단 첫 번째는 그 회사가 꾸준히 그 수익이 연 평균 이제 10% 이상 올라가면 되겠죠. 계속 올해는 만약에 뭐 1,0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다음 해에는 뭐 1,100만 원 이상을 벌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수익이 10% 넘게 늘어나면은 주가도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10% 넘게 오르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회사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. 예. 꾸준히 뭐 한 10년 이상 10% 넘게 계속 오를 회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겠죠.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뭐 1년에 뭐 한 6, 7, 8%그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확실하게 뭐 10% 넘게 오를 회사들은 일단 뭐 시장을 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들인데 이미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뭐 매년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가 뭐 상당히 좀 힘들죠. 결국은 뭔가 사업이 확장이 되거나 뭐 경쟁에서 이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. 네, 그리고 그런 확실한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회사들은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져 있기 때문에 또 샀을 때 별로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주 힘든 일이죠. 뭐 투자로 돈 벌기가 당연히 쉬울 리가 없지만요. 그래서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연평균 10%가 넘는 그 수익 증가율이 있으면서 물론 장기적으로요. 그러면서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 그런 회사를 찾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죠. 물론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회사가 그 연 10% 넘게 그 이익을 계속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배당률이 높으면 또 이제 배당 수익을 합쳤을 때 10% 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죠.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좀 상당히 좀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5% 정도 이제 꾸준히 상승할 게 확실한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회사가 이제 주가가 아주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뭐 연 그 배당률이 거의 뭐 한 7% 이상 나온다. 그럴 경우에 배당 수익률과 그다음에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5%를 합치면은 뭐 10%를 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. 예, 그런 회사들이 일단 작년에 뭐 작년 재작년에 한국 뭐 금융주 중에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국 금융주들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상황이 너무 좀 한국이 망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팔아버렸죠. 너무 빨리 팔았죠. 물론 뭐 이득을 제법 보긴 했지만
그래도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많이 올랐죠. 참 그렇습니다.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.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았고, 뭐 지금도 뭐 그 정도 수익을 10%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. 한국에 보면은. 그래서 배당과 그 이익 증가율을 합쳐서 이제 10%가 넘는 그런 회사들을 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뭐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, 크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는 겁니다. 물론 크게 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. 확률이 좀 낮지만 만약에 성공했을 때 아주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들. 뭐 예를 들어서 한 20% 정도의 확률로 한 5년 뒤에 뭐 10배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. 20%의 확률로. 나머지 80%는 이제 망하고 예, 그럴 경우에 그런 회사들을 뭐 한 10개 정도 사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뭐 평균적으로 한 두 개가 성공을 하겠죠. 그렇게 두 개가 성공을 하면은 그래도 5년에 한 100%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. 예, 그렇게 좀 크게 성공하거나 뭐 실패하거나. 근데 크게 성공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여러 개 사는 겁니다. 예, 물론 그런 회사들은 뭐 한두 종목에 아주 큰 비중을 실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기대값이 그 확률에 비해서 이제 오르는 폭이나 이제 망하는 폭을 다 계산을 했을 때 기대값이 뭐 그래도 그 연평균 10%보다 높게 오른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면은 그런 회사들을 여러 개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예,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아주 탄탄한 회사라서 이제 연평균 10% 넘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너무 비싸지는 않게 매수를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배당을 이제 높게 주는 회사. 그러니까 그 회사가 배당을 높게 준다기보다 그냥 그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연평균 뭐 기본적으로 뭐 한 5%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회사를 산다.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아주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어쨌든 그 기대값이 연평균 10%보다 높을 때 그런 회사들을 분산해서 여러 개 산다. 그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중에서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. 그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이제 적용을 해서 어쨌거나 연평균 10% 넘는 수익률이 이제 기대가 되면은 뭐 첫 번째 유형, 두 번째 유형, 세 번째 유형을 다 이제 섞어서 투자를 해도 됩니다.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뭐 한 가지 정도의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.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사람 성향이 있기 때문에. 네, 그러면 오늘은 354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한국 주식 계좌 지난주보다 뭐 약간 내려갔고요. 그 다음에 해외 주식 1번 계좌 지난주보다 좀 올라갔습니다.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간 약세가 되면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해외 주식 2번 계좌도 지난주보다 좀 올라갔습니다. 환율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해외 주식 1번 계좌도 이제 종목들을 밑으로 내려 드릴게요.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난주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. 이것도 이제 환율 효과가 좀 있겠죠.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354주차까지 왔고요. 354주차 현재 지금까지 2억 1,6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3억 4,421만 9,514원이고요. 수익 금액은 1억 2,821만 9,514원입니다. 지난주보다 그래도 좀 올라갔습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라갔죠. 일단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긴 한데 뭐 지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죠. 네, 그러면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